지금 제가 온 곳은 광주 광역시죠. 사실 저는 광주 하면 뭐 영화나 도서나 그리고 학창 시절 때 또 가장 많이 듣게 됐던 얘기들 중 하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부상을 입거나 다치신 분들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군인병원이기 때문에 다친 시민들을 또 치료해주러 데려와서 또다시 신문하고 고문하고 했던 곳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좀 아픈 역사에 좀 한이 서려 있을 것 같이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철거가 된 폐병원이지만 비엔날레 전시도 이곳에서 했었고, 이곳을 다시금 활용해서 그때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여기가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 공간이긴 한데 감사하게 또 이곳을 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입구부터 굉장히 좀 다른데, 무서운데?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여자 목소리 들렸어. 응? 여자 목소리 들렸어.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안 들렸어? 뭐가 들려요?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선 볼 거 다 본 거 같아. 아, 나 진짜 이게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어릴 때부터 뭐 여고괴담, 뭐 토요 미스테리 막 이런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고, 장난 그만 치고. 나 이걸 한번 찍어줘. 빨리 찍어요. 발소리 들려. 아, 근데 여기서 전시하면 되게 멋있겠다. 여기는 영상의학과였나봐요. 깜짝이야. 씨.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한번 끼고 봐봐. 선글라스 끼고 봐봐. 아 진짜. 진짜지. 이거 껴봐. 살짝 껴봐. 이거 껴봐. 와, 나 이거 끼고 딱 나왔는데 순간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좀 놀랬어요. 오씨, 미쳤다. 아, 근데 여기는 좀, 여기서 가장 많이 사상자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멋있다. 느낌이 좋아. 여기가 푸른색 타일인 거 봐서 여기가 수술실이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국가병원이니까 원래는 군인들이 다치면 수술받거나 이런 거여야 하는 거죠. 그쵸, 원래는. 근데 시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약간 이 먼지들도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를 하면 이거랑 컨셉을 잘 맞추면 너무 멋있을 것 같긴 하다. 이런 것도 그냥 다 남아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깔끔한 게 오물 같은 게 없잖아. 똥퍼. 여기 왜 이 문으로 되어 있을까? 아, 여기 깜빵인데? 깜빵 같은 느낌 아니야? 격리 지역 맞죠? 네. 아니면 시민들은 여기 있었나? 원래는 정신과 병동이기 때문에 아, 철조망도 있고 이런 건데 아마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지는 모르죠. 답답하겠다. 벌써 답답한데 나는. 그간 저희는 보통 이런 데가 다 리모델링해서 되어 있는 건물들 위주였잖아요. 아무래도 보통 그게 기본 상식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는 너무 흔하고, 근데 이거는 예전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병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구조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전시나 이런 거 했을 때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결국은 이곳에서 정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지금 거기는 벌써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방생처럼 이렇게 해놓은 지가 몇 년이야? 그 70년도인가? 체르노빌이? 84년? 84년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해야? 체르노빌이 채채피티 요즘 챗GPT 오류 많이 난대. 1986년 4월 20일 86. 그럼 벌써 몇 년이야.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치면 약간 비무장지대처럼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방사능 때문에 뭐 사슴이 2배 커져 있고 막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좋다. 재밌었어. 나 어릴 때 박해일 씨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 안경 한번 벗고 보여주세요. 정말 닮았나 안 닮았나. 지금은 안 닮은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살집이 있었을 때, 물론 이제 박해일 씨 너무 매력 있으시고 잘생기셨지만 박해일 씨 지금 모습보다는 그 옛날 그때 살인의 추억과 코카코 창기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이 좀 닮았다고. 그냥 그랬다고요. 아, 네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요즘 팬분들한테 책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책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이동할 때 잠을 잘 못 자서 그때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혼자 카페 갈 때도 책을 항상 갖고 다니긴 해요. 물론 한 번도 안 보고 나올 때도 많지만 가끔 또 집중해서 많이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화캉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치질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평온함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그냥 이제 시작했는데
잘 안 읽히는데 누가 추천했었는데 이동진 씨였나?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저 책 재밌긴 해요. 네. 근데 이 책을 누가 추천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재밌겠다 해서 샀는데 아직 잘 안 읽히는.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제목이 뭐였지? 쇼펜하우어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40세에 샀거든요. 근데 내가 한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I고 F에 완전 몰빵돼. 그러다 보니까 뭐 멤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사람을 많이 좀 만나봐라 해서 제가 한번 노력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나는 혼자서 있으면서 되게 많이 얻거든요, 많은 것들을. 근데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모르겠다. 난 이게 좋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혼란스러움을 좀 탈피하게 됐는데 저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좀 용기가 됐어요. 그래, 오히려 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뭐가 좋을까? 이거? 미안해하지 말자. 아무래도 사건에 많이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 이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때 당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있었을 거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딱 그 당시에 이게 다 각자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한 청춘의 기록.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시기 전에 이미 소년이 온다가 이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고 이제 여기 주인공께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읽고? 네. 와. 그러니까 노벨상 타기 전에 근데 이 소설이 정말 좋은 게 5.18의 대부분 어른들을 많이 주목하는데 여기는 정말 학생들이나 행방불명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항상 사회가 뭔가 어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 소년이 온다는 정말 그 세계를 하고 있어서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어느 한 지점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 때
총격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때 당시 많은 말들이 있었던 얘기의 증거가 이곳에 남아있다고 해서 아, 여기 총탈 흔적이 남아있다. 사람이 쏜 기관총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큰 총알의 느낌. 이 거울에 비친 것도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 쏜 게 티가 나네. 아. 야, 진짜 무섭다. 이게 지금 건물이잖아요. 날아다니는 사진 있고 있는데 죽어도 우리는 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니까 가능했던 얘기인 것 같아.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20명의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4명 이상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은 무장 헬기까지 출격시켜 광주 주변에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미쳤다. 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역 빌딩을 말합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와, 이런 게 있다니 엄청나다. 퀄리티가 너무 뛰어난데?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얘긴데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때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다. 저때 막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기 위해서 막아두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잊지 않고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들의 모든 것들은 다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영화만 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알고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든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우면 안 되는데. 나 강주 처음 왔는데. 와, 스폰이라는, 와, 나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잊혀진 영화죠. 스폰. 악마의 소원 사신. 비트의 김성수 감독. 야, 비트는 내 마음에 불을 지폈죠. 나 중학생 때 그냥 비트는 우리의 상징이었어요. 진짜로. 수고하세요. 광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뭐. 광주 시민들은 용감한 시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항상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뭔가 선한 영향력처럼 이렇게 책방도 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광주 사람들은 약간 광주만의 그 네. 자부심이 있어서 맞습니다. 지겹게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옛날에 제가 오. 그 동방신기의 윤호라고 네. 윤호랑 제가 귀에 박히도록 광주 놀러 오라고 어. 꼭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너무 좋네요. 나중에 광주에 또 오게 된다면 들릴게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